민하 민동하이. 네, 이번엔 2부를 올리려고 합니다. 2부 파충류 사육사가 되는 파충류 창업하는 파충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2부 시간인데요. 일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2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부는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게, 사육사가 되면은 장점과 단점,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육사가 되면요, 단점은 일단 똥을 많이 봐야 돼요. 애들이 사료를 마셔요. 그리고 똥을 진짜 많이 싸요. 그러면은 파충류 요산 냄새부터, 강아지는 얘 뿌꼬 내가 키운 애완 강아지, 얘만 해도 거의 사람 똥을 싸요. 그리고 새들은 대소변을 못 가려요. 잠이 짧아가지고 먹고 나서 어느 정도 뒤면 바로 싸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매장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루만 안 해도, 예를 들어 하루만 안 해도 냄새가 진짜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을 진짜 많이 치우고 똥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고무장갑 끼고 똥을 막 치우고 막 바닥 닦고, 똥 변기에 내리다가 너무 많이 내리면 막 변기 막히고 변기 막 다시 뚫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휴지로 하다가 막 손에 똥 묻을 때도 있고, 똥을 진짜 많이 봐요. 단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동물 사육사를 하다 보면은 또 손을 되게 많이 다쳐요. 손이나 팔이나 팔꿈치나 되게 많이 다쳐요. 왜냐면은 강아지를 목욕시키더라도 입질이 있는 강아지는 물리기도 하잖아요. 발톱이라든지 너구리 씻길 때 너구리 발톱이라든지, 그리고 프레리독이나 이런 거 안을 때, 이동할 때 발톱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한테 되게 막 물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손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성 사육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팔토시나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끼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단점 중에 하나는 동물을 관리하다가 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단점이라 가정하면은, 동물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동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물이 죽는 걸 많이 봐요. 왜냐면은 동물이 물건처럼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수명이 낮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사육사의 실수가 나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돌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물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는데, 그때 정말로 멘탈이 와르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이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사육사 일단은 재밌어요.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되게 회사에서 막 쿠사리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 적어도 그냥 동물 관리를 하면서 애들은 이쁘니까, 근데 이건 좀 잠시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장점 중 하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장점 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물 오면은 동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상식이 없으니까 동물을 되게 막 다루는 친구들이 있어요. 뿌까 일로 와봐. 예를 들어 처음에 아이가 오면은 뿌꼬를 만질 때 이렇게 안 만지고 이렇게 만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뿌꼬를 만질 때 이렇게 소중하게 만져요. 이렇게 소중하게 만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사육사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내 교육을 받고 컸을 때 동물학대도 방지가 되고, 동물에 대한 생태 습성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함을 알게 되면은 이 다음 세대의 동물들이 훨씬 더 인간하고 동물하고 공존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신기한 것도 되게 많이 봐요. 이게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메이팅하는 장면도 장면이고, 막 가끔 막 거북이가 메이팅하는 장면 때 막 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뭐 새끼를 낳는 블루텅 스킨크 같은 도마뱀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메이팅 장면도 목격하고 아이가 출산한 장면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다 그러고, 그리고 뭐 거미가 알주머니를 낳는 장면, 그리고 가끔은 크레스티드 게코 이런 애들이 막 알을 낳는 장면 같은 것도 실제로 생중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경험이 되게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사육사 일을 재밌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일이 재밌는지. 옛날에는 근데 그 사육사라고 하면은 동물 관리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동물 관리는 베이직하게 잘해야 되고요. 밥 주고 똥 치우고 그 아이에 대한 정보나 그 습득에 대해서는 정말로 베이직하게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설명까지도 잘해야 돼요. 요즘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육사 따로 설명하는 큐레이터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사가 사육도 하지만 선생님도 같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동물은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소중하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사육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연습을 해야 되고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외향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재밌게 잘하시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감을 주세요. 하지만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사육사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사육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또는 성인들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을 할 거면은 뭐 펫샵을 차리거나 뭐 동물 카페나 뭐 동물원을 찾을 때 정말 돈이 많이 드나요? 막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하기가 애매해요. 많이 쓰면 많이 들고 적게 쓰면 적게 들어요. 펫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만 펫샵에서 일을 해본다거나 그냥 동물 좀 많이 키우는 애집에 가봐도 정말 사이즈 나와요. 내가 팔 거, 내가 분양할 거 위주로 갖고 와서 하게 되면은 그냥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건 평균치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규모를 어떻게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펫샵을 하는데 뭐 개코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분양을 하는데 그 친구는 이상한 용품을 안 팔더라고요. 용품을 팔지 않아도 그래도 월 매출이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더 나오고 편하게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는 정말로 진짜 몇 억대를 버는 곳도 있고 어디는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의 펫샵들이 진짜 1년에 그 해마에도 몇 개가 문을 열고 몇 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하는지, 그리고 동물을 정말로 폐사 없이 잘 키우는 곳이 살아남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동물 관련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사온 이 월세가 되게 저렴한 곳이에요.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넓은 곳에서 그걸 차렸다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건 정말로 수십억이 들어갔대요. 전 되게 소소하게 해서 뭐 너무 저렴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좋은 디자이너도 만나서, 그리고 좀 직접 제가 인테리어 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운 좋게 잘 되어 있는데 비싸게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싸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육사가 되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월급이에요. 돈은 많이 주나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안 준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이 되면은. 일반 사설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최저시급이나 월급을 어느 정도 정해서 줘요. 네. 내가 언급했나? 정해서 주는데 조금 뭐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호봉수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점차 오르는데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파트타임을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파트타임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저번에 말했듯이, 그리고 파트타임 말고 정직원이 돼서도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사장님이 돼야지 그래도 돈을 잘 되는 업체는 잘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는 게 사장이 돼서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고, 뭐 틀린 부분이라든지 나하고 좀 다른 의견이라든지 또는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동이의 사역자가 되는 법 2탄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빵 민빵 빠이.